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먼 개각. 오늘 뭐 네. 발표를 이제 하겠지요. 포드 인사, 해경부 인사로 뭐 끝날 것은 네. 당연지사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네. 하셨지만 장관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뭐 자료 내라고 하니까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나 네. 하고요. 게다가 아까 잠시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네.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께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각 부처에서 네. 장관들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언론 그럼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죠. 이제 각 부서 무슨 외교부나 외교부, 국방부가 한 해 한 업무를 쫙 틀어놓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요.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업무 보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에 몇 개 부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인데 없었어요. 1, 2월 달에. 그런데 서류로 보고를 한답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북한에만 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서류를 한 데는 경제부처에서예요. 국토부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의 마음이 만약에 경제 문제에 가 있었다면 1월달, 2월달 금방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안 하고 이제 서류로 3월이 돼서 한다. 결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북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 드러난 그런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기도 하고 뭐 보고를 해봤자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할 텐데요. 자 개각 이번에 개각을 하는데 뭐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돌려막기, 그다음에 재활용, 뭐 캠코더,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청와대에서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네. 정확한 네. 여론조사, 조작용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확한 네. 걸 돌려봤는데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우상호 같은 경우도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박준영님, 박영선 아들 귀족학교, 외국인 학교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박영선 의원요, 이거 날려야 돼요. 그동안 박영선이 날린 게 몇 명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을 중기부 장관으로 만약에 내정됐다 지금 다 뉴스 나오는데 네. 그대로 하면은요, 진짜 자유한국당 이건 정당도 아니고 세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박영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재밌는 것이 지금 이런 이제 장관들의 인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사가 이상하고 비스무리하고 막 이러냐 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있는 아주 청와대 출입을 하고 막 잘 아는 사람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장관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대요. 왜 그건 그러냐면 그래요. 맞아요. 네. 장관을 만나지를 않는데요. 대통령이.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그럼 수석들, 비서관들하고 다 아니까 수석들도 대통령 얼굴 보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 수석들이 오면은 막 또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지금 혼밥을 한대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어저께 들은 거는요. 그리고 더 웃긴 거. 행정관들하고 주로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관들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이 동네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 변호사여서 부산에 이제 말하자면은 메인 시민 단체라든가 부산에서 뭐 내놓으라 했던 이런 좌파들하고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뭐 양정철, 김경수, 뭐 이호철 등등. 근데 이 사람들이 파견시킨 애들이 행정관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일개 행정관이 사성 장군을 다 만나? 그것도 국방부와 카페까지 불러내서 그게 바로 지금 행정관들하고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 메인이 뭐냐면 3파라고 합니다. 3파. 응? 3파가 누구냐? 첫째가 참여연대. 얘네들이 행정관으로 쫙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치고 국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장하성이 다시 주중대사가 된 거예요. 왜? 그 참여연대의 행정가들이 쫙 밀어가지고. 두 번째는 민노총입니다, 여러분. 민노총에서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행정관으로 들이보낸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김은경이 와라 불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정관 인사를 행정관들하고 맨날 사바사바하고 소근소근 하는데 수석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행정관 정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법 따끈따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네. 장관들의 업무 보고마저도 그렇죠. 서류로 대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다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청와대 행정관들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좌파 이념에 네.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어공이라고 합니다. 어공. 어쩌다 네. 공무원 된 사람들. 네. 청와대 두 부류가 있어요. 늘공,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어공, 어쩌다 공무원 됐던 사람들. 현재 어공들이 되게는 운동권 하다가 정말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대학교 때 이제 운동권 데모 좀 하다가요. 네.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시민단체 언저리에 있다가 그냥 남들 용돈 준 거 받아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출직 나가지고 구청장이나 한번 하다가 이번에 비서관들 많이 들어갔어요. 구청장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저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쪽 동네끼리 어울리고 그렇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청와대 우리 권력 잡았다. 들어가라. 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참여연대에서 이 사람 추천하면 오케이. 네. 데려와. 이러면서 지금 구성된 게 들어와. 네. 청와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청와대 비서관 이름은 알아도 장관 이름 모르는 그렇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청와대가 장관이 행사했던 모든 인사권을 지금 다 행사를 합니다. 장관이 국장 하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참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눈치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럼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개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이래야 저라는 이런 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인숙님께서 너무 시민단체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님 말씀대로 운동권 사회주의 학습자인 거죠. 윤기님, 그 사람들 무슨 운동 했겠어요? 이상한 운동만 하고. 근데 또 지금 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민주당도 아주 불만이 그냥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당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좀 챙겨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건 잘하긴 잘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 데다가 이번에 백원우를 말하자면 이제 내리꽂은 거잖아요. 네. 이 사람도 행정관이에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백원우? 네네. 내리 꽂은 사람? 네. 그래가지고 이 백원우가 모든 이제 공천을 청와대의 오다를 받아서 이제 챙기겠다는 겁니다. 뭐 청와대 오다는요, 그냥 백원우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저께 이해찬이, 뭐 임종석이니, 뭐 윤영찬이니, 뭐 이렇게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비문들이 우리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쪼개지니 어쩌니, 근데 이런 거보다도 정말 공천을 앞두고 그 즈음 해갖고 말하자면 비문들이 야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원우 씨가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장을 평소에는요, 인재영입위원장이 그냥 간투 이름뿐인 자리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의 한번 다 스크린을 해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인재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백원우 씨가 정말 김경수, 백원우 네. 정말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숨진 다음에 제가 권양수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들 접대했고 마중 나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서열이 백원우, 김경수가 마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씨는 지금 이제 빵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른바 국립대학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이제 대통령 돼 있고, 백원우 씨가 이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히 저번에 민정비서관 할 때도요, 네. 경찰, 검찰 관해서는 실제로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 씨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장타이거님, 누가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될 인간인가 정말 한탄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률님이 오랜만에 오셨고요. 네. 자, 복돌이님, 야당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보수가 품격 있고 체면 차리고 나 정말 질린다. 저 그 심정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역에 계셨는데 네. 전윤희신가요? 지윤. 지윤님. 네, 대통령. 박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2년 그렇죠. 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천 개입 그걸 2년을 선고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청와대가 이제 저렇게 개입을 하면은 이제 똑같이 2년 또 그 이상 살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적용을 똑같이 한다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 보면요. 편치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또 여기서 솔솔 나오는 얘기가 크리스마스의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사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석방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카드니까요. 그러니까 보수로 분열시키겠다 이런 건데 하여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시간이 그냥 네.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네요. 네. 자, 이 개각을 하면 뭘 하나? 응?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에다가 혼밥에 행정관들하고만 속삭속삭 거리는 행정관 정권 문재인 개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들 그냥 다 공석으로 내두고요. 왜냐면 뭐 정말 청와대 비서관들 다 보석 하고 보고를 안 받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는데요. 오로지 김정은인데.